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제라늄 수영 관리와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에서 지금 시기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언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대로 두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인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찾아오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수영이 엉망이 된 제라늄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꽃이 진 제라늄들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를 얼마나 자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가위만 들고 어깨춤만 추시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순짓기나 가지치기는 초심자분들이 단순히 어디를 얼마큼 잘라야 되는지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그 자르는 정도에 따라서 물 관리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을 어느 정도 키워보셨다면 잎이 무성하면 물마름이 빨라지고 잎이 적거나 거의 없다면 물마름이 그만큼 느려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이나 한여름에는 생육 환경에 따라 잎을 많이 달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잎이 별로 없어도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배합과도 연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라늄을 심는 흙은 배수성이 좋고 보습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치기나 줄기를 잘라주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분이 제라늄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금 시기에 가지치기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지금 시기에 새순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강전정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한 가지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잎이 없다 보니까 물마름이 거의 자연 증발에 의존해야 되는데 환경이 습하다 보니까 물이 마르는 시간이 더 느려져서 과습이 지속될 확률도 높고 온도가 올라가서 생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새순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키우고 봄에 꽃이 만발하던 이런 제라늄들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지금 시기에 강전정을 했다가 무름으로 죽어버리는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지를 잘라서 그 부분이 간염이 돼서 줄기무름으로 죽는 것보다 잘라낸 가지의 잎수만큼 증산작용이 억제돼서 물마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화분 속 과습이 지속되다 보니까 뿌리가 호흡도 못해서 뿌리 무름으로 죽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자연 증발도 많고 통풍도 잘 되는 야외에서는 어떠냐 생각해보면 야외에서는 고온이 문제가 돼서 순이 잘 돋아나지 않게 돼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에 강전정은 하지 않는 편이 평범하게 잘 관리하는데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강전정을 많이 하지만 강전정은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서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는 어느 정도 자신있게 하실 수 있다면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작업에 반영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잘 키워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 엔젤라이즈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엔젤라이즈는 꽃이 필 때는 이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칠랄레 팔랄레가 따로 없습니다. 우선 자르기 전에 내가 키우는 환경이 통풍도 잘 되고 흙도 보습력이 좀 높은 편이라 물마름도 좀 느린 경우는 식물을 딱 봤을 때 우짜란 부분이 있는 꽃대 정도만 살짝 잘라서 여름을 나고 가을에 좀 더 많이 잘라주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야 습한 환경에서 절단면도 감염이 적고 잎을 충분히 남겨서 물마름도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너무 잎이 빼곡하다면 통풍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잎은 좀 솎아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겨져 있고 통풍이 좀 염려가 되는 환경에서는 좀 더 잘라주는 방법으로 꽃대 아랫부분에 목질화된 부분과 녹지 부분의 경계선 윗부분에서 두세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무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꽃대가 이렇게 길게 웃자라게 되는데 짧게 자르실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꽃대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실내에서는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고 그 윗부분이 이렇게 녹지 상태인데 경계 부분에서 두세 마디 정도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 녹지 부분이 없는 이 목질 부분, 이 부분 아랫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잘라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강전정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키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라준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노란 잎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같이 제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잘라놨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여름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웃자란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가을에 거의 마지막 순짓기와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해주고 겨울을 서늘하게 나고 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너무 웃자라 가지고 이건 아직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수영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꽃이 진 이런 꽃대 정도만 안쪽에서 깊숙이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꽃이 아직 있지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는 수준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디 플라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꽃대를 계속 물고 있고 그리고 좀 늦게 피기 시작을 해서 아직 한참이라 별로 손댈 것은 없습니다. 꽃이 진 그 꽃대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정리 수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지금 꽃이 몇 송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여기 꽃이 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르실 때는 이 꽃대 부분, 이 윗부분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꽃이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밑에서 아까 엔젤라이즈처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는 정도가 그 지방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꽃이 좀 피고 있는 지역에서는 굳이 그렇게 깊이 자르실 필요 없이 그냥 이 꽃대 정도만 좀 정리를 해서 여름을 맞이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조날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영상에서는 편의상 관리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날개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 키는 별로 안 큰데 잎이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서 통풍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이런 개체들은 우선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은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잎들 위주로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통풍에 방해될 것 같은 큰 잎 같은 거 한두 잎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잎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나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잎에 가려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통풍이 좀 잘 되게 잎속기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취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취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 분리를 해서 상처를 미리 아물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좀 독립개체로 살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순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순들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마 전에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좀 줘서 장마를 맞이하도록 해주시고 영양 소모를 줄이고 통풍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잎을 제거할 경우에도 이 잎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따주시면은 이게 줄기가 파이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잎자루 부분을 잘라주시는데 이 끝에서 0.5에서 1cm 정도 남기고선 그냥 자르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빨리 말라 들어가서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외목대인데 외목대 같은 경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깔끔하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삽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옆에 있던 거를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은 건데 살짝 뽑아 보면 이런 식으로 발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오래된 잎 이런 거 위주로 좀 제거를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목대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외목대도 만약에 너무 키가 커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꽃대가 있고 이 끝부분에 눈 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면은 이 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길이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짓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날개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랫부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비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아이비는 건조하고 빛을 많이 보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빛은 부드러운 빛이라면 모든 제라늄 다 공통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건조하게 키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여기 두 개를 지금 보시면 같은 조건에서 키운 건데 하나는 다른 개체들처럼 물을 좀 주면서 키운 거고 이것은 조금 물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장세가 벌써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꽃대가 제대로 이렇게 못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꽃도 이렇게 피어 있고 꽃대가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저는 늘어지게 키우질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순짓기도 해주고 그리고 겨순을 받아내고 여기 꽃이 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은 두지만은 가을이 돼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강전정을 해가지고 더 깊이 잘라주게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런 마른 꽃대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더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늘어지게 그냥 두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길게 됐고 중간에 겨순이 안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순만 좀 잘라가지고 순짓기만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 제라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불필요한 순이라든가 아니면은 잎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서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라늄 종류들에 대해서 수영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적정선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자르는 시기는 여름이 지나고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기와 잎을 좀 제거하고 나면 얼마나 제거했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장 먼저 물 주는 주기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잘라낸 경우에는 3일에 한번 물을 주는 것이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야 물 줄 때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잘려나간 잎에서 담당하던 증산작용으로 소모되던 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고 나서 기존에 주던 대로 무조건 물을 주게 되면 과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도 꼭 확인하시고 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20호분 이하의 작은 화분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바짝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기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 충분히 주지 않으면 화분 윗부분만 젖게 되고 물이 깊숙이 스며들지 못해서 막상 뿌리는 물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분 유지가 된다 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지 않게 돼서 그 증상이 상층부의 잎이나 줄기, 새순의 마름 현상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양 성분이 농축돼서 비료장애로 물을 적게 주는데도 줄기 속무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잎이 누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은 충분히 주어서 한 번에 쭉 흡수해야 뿌리가 골고루 발달하고 그 물기를 통해서 뿌리 호흡도 하게 되고 신선한 산소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제거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데, 단순히 물은 걱정 때문에 무조건 물만 찔끔찔끔 주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화분 받침을 둔 상태에서 그 받침에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셨다면 가끔 한 번씩은 물이 충분히 배수되도록 주는 것도 화분 속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제라늄이 건조에 잘 견디긴 하지만은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잎도 다 떨어지고 여름을 나면서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됩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처럼 식물도 증산작용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름에 물을 많이 주어서 물 때문에 식물이 삶아진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뿌리에서 그 물을 빨아들이고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열도 함께 뺏어가기 때문에 식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온화된 그 양분을 골고루 흡수시키기 때문에 증산작용의 기본이 되는 수분 유지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소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한여름 뜨거운 땡볕 아래 화분이 달궈진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분 속 온도도 올라가지만 식물 자체가 물이 지나치게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공을 조절해서 증산작용을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제라늄을 이런 환경에서 물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화분을 그런데 놓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늘막이라도 씌워주셔서 너무 땡볕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야외에 그늘진 곳이 우리가 보기엔 그늘이지만 실내에 빛이 들어오는 곳보다 오히려 빛의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시간대는 환기가 잘 되고 통풍 걱정이 없는 야외에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일찍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아침 시간대는 살수관수는 피해 주시는 게 잎의 렌즈 현상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저녁에 물을 주게 되면 밤 시간 동안 물이 자연 증발도 잘 안 되고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 소모량이 줄어들어서 저녁보다 아침 일찍 주시는 게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증산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소모가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일시적인 과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빨리 빼주고 뿌리가 호흡만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배합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은 여름이라 특별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꼭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화분 표면은 꽃잎이나 지저분한 유기물 없이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화분 받침에 고인물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물이 오염되면서 뿌리 하단부부터 썩어 들어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제라늄 수영 관리와 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정원해가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식이 야외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도 많고, 또 경험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에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나 풍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단편적으로 무조건 접근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생육 환경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